봅시다. 62번부터 농도 얘기 나오네요. 농도. 가뿐 과학이 될 수도 있긴 한데 농도 문제 쉽게 푸는 팁 좀 알려드릴게요. 그 농도 문제가 나오면 농도라는 게 뭐 퍼센트로 주어진다고 하면 항상 농도라는 거는 용액의 양분의 용매의 양이죠. 그램 질량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주어지죠. 용액이라는 건 용매랑 용질이랑 분의 용매죠. 그러니까 소금이랑 물 분의 소금이잖아요, 그지? 그럼 여기서 제일 먼저 파악하셔야 될 게 뭐냐면 소금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소금의 양을 그냥 따라간다라고만 생각하셔도 문제는 그냥 풀려요. 그냥.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는 항상 뭐 설탕물이면 설탕의 양, 소금물이면 소금의 양을 먼저 따라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문제가 스무스하게 풀리더라 그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7%의 소금물이 있대요. H의 62번입니다. 7%의 소금물이 있어요. 이렇게 소금물이 있고요. 12%의 소금물이 또 있어요. 12%의 소금물이 있고요. 얘네를 적당히 섞어가지고 8% 이상이고 10% 이하가 되는 소금물을 만들 건데 그 소금물이 500g이래. 섞어야 되는 7% 소금물의 양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요 녀석의 양의 범위가 어떻게 되니? 라는 문제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편의상 소금 요 7% 소금물의 양을 x라고 할게요. xg이라고 칠게요. 그램 단위 생략하겠습니다. x라고 치면 요거는 자연스럽게 뭐 빼기? 500 빼기 x겠죠. 그죠? 500 빼기 x가 될 거고요. 왜 더해져도 또 500g 되는 거니까. 그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실 수 있겠고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소금의 양이 얼마일까요? 그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모든 핵심은 소금의 양. 소금의 양. 100분의 7 곱하기 x겠죠. 그죠? 여기서 소금의 양을 따지면 소금의 양만 따진다고 치면 앞에 있는 저 안에 있는 소금은 100분의 7x 이렇게 있을 거고요. 여기 있는 소금의 양은 100분의 12에 500-x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럼 얘네 둘이 합쳐져서 들어가는 소금의 양은 이만큼이네요. 그죠? 소금의 양이 이렇게 되네. 근데 전체 소금 물의 양은 500g인 거니까 500분의 a인 거지.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분자 자리에 해당하는 게 소금의 양인 거고요. 분자 자리에 해당하는 게 전체가 500g이니까 이렇게 해서 8% 이상,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100한 게 8 이상 10 이하인 거니까 이렇게 쓸게요. 100분의 8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100분의 10보다는 작거나 같을, 이렇게 써놓으면 되겠다. 그지? 이렇게 하면 문제에서 원하는 식을 잘 구성해 준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요것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풀려요. 자연스럽게. 계산할까요? 괜히 배꼽했나? 아니다. 그냥 요거 분자분모에다가 배꼽한다고 생각하고서 처리해 주시면은 요 가운데만 좀 처리할게요. 가운데 소금물의 농도만 체크해 주시면 아니다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분자분모에다가 여기도 500 곱하고요. 여기도 500 곱하고 아니구나. 아이씨, 계산이 또 복잡해졌는데 괜히 번분수 이렇게 했나? 잠깐만, 어떻게 하면 계산 좀 잘할지 궁리 좀 해볼게요. 분모니까 5만 분의 막 이렇게 되네. 아이씨, 꼴보기 싫으네. 그냥 어쩔 수 없이 이거 하셔야 되겠는데, 농도로 다시 가셔야겠는데,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할게요. 그냥 난 이게 계산이 좀 덜 하겠지 하고서 일부러 그냥 100분의 8 100분의 10으로 간 건데, 그냥 퍼센트 단위로다가 해주는 게 훨씬 편하네요. 그래야 계산이 낫겠네요. 그럼 얘는 이제 8일 거고, 얘는 그냥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한 셈이 돼버리죠. 이렇게 약분되니까. 5분의 1 곱하기 뭐 100분의, 통분했다고 치면 이 자리가 7x 더하기 12가 분배가 될 거니까 36, 16, 6천 6천 빼기 12x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게 1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됐겠죠. 네. 계산을 좀 더 해야 되겠네요. 500을 또 곱합시다. 양번에 아무래도 분모 불편하니까. 아니면 분자 자리를 먼저 계산하든지.
분자 자리를 먼저 계산해 주시면 이 자리가 6000 빼기 5x인가요? 그죠? 그럼 5를 하나 제끼면 편하겠다. 괜찮죠? 5로다가 분자분모를 나눠준다고 이렇게 하나 나눠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게 5로 나눈 거니까 12,200 빼기 x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가운데는 100분의 1200 빼기 x가 있는 거고 1200 빼기 x가 이렇게 있는 거고 양쪽에 그냥 8과 10이 있는 거기 때문에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주면 되겠어요. 그냥 곱하기 100 곱하기 100 곱하기 100 해서 없애버리고 그러면 800보다는 1200 마이너스 x가 크거나 같고 1000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1200, 1200, 1200 빼고요. 마이너스 200, 마이너스 400 가운데 x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x 될 거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곱해주면 결과적으로 x값의 범위는 200보다 크거나 같고 400보다 작거나 같겠다. 이런 식으로 끝내실 수 있겠습니다. 네. 보기에 있나요? 있네요. 그죠? 이런 식이다. 넘어가고요. 64번 보도록 하죠. 어느 반 학생이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한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긴 의자에 앉으려고 하는데 한 의자에 6명이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하고 8명이 앉으면 의자가 1개 남는다고 한다. 다음쯤 의자의 개수가 될 수 없는 것은인데 나 요 문제 풀 때는 항상 간단하게라도 그림 그리는 걸 권장해드려요. 간단하게라도. 그래야지 문제 파악이 좀 쉽거든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의자의 개수를 x개라고 하겠습니다. 의자의 개수를 x라고 놓는다고 치면 사람수, 학생수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첫 번째 줄에 주어져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줄에 한 의자에 6명씩 앉으면 4명이 앉지 못한다. 4명이 남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면 학생수는 6x에 더하기 4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죠? 한 의자당 6명씩 앉았는데 4명 떨렁 남았어가 되는 거니까. 이해가시죠? 그리고 학생수에 대한 또 다른 설명이 있는데 이게 부등식으로 처리가 돼요. 요걸 그림으로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의자가 정확하게 몇 개가 있는지 몰라요. x개가 있대요. 이렇게 깔아 놓을게요. 이렇게 쫑쫑쫑쫑쫑 이렇게 깔아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의자가 x개가 있습니다. 됐죠? 자, 이 상황에서 한 자리에 몇 명씩 앉힌다? 8명씩 앉힌다. 그럼 8명씩 앉아요. 이 자리 8명, 이 자리도 8명 이렇게 앉을 겁니다. 8명. 이렇게 쭉쭉쭉 앉았을 때 8명씩 딱 떨어지라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8명 앉는 거는 문제 맥락상 맞는데 여기는 몇 명 앉는지 모르는 거 아닌가요? 1명 이상은 앉겠지, 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게 남는 겁니다. 요 의자가 남은 거예요. 요거 남은 의자. 이게 남았다는 얘기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의자에는 8명이 딱 다 앉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는 1명 이상이 앉았다는 얘기다 라고 해석해 주실 수 있게 최대 8명까지 이런 식으로 이해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8명씩 앉는 의자는 몇 개인가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 의자가 남았다고 하니까 일견 그냥 쓱 문맥을 보고 지나갈 때 그럼 8명씩 앉은 의자가 x-1개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요거 때문에. 이해가시죠? 요거 전까지가 8명씩 앉은 겁니다. 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8명씩 앉은 의자는 x-2개라고 생각하셔야 되겠다. 오케이? 그리고 요 의자는 몇 명 앉았다? 모른다. 1명 내지는 8명이 앉은 거다. 1명 내지는 8명이 앉은 거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됐죠? 그럼 여기서 학생수를 우리가 어떻게 세줄 수 있어요? 적게는 x-2에서 1명 더한 거보다 학생수가 많을 거고 크거나 같을 거고 그지? 많게는 x-2개가 아니라 여기 8을 곱해야지. x-2개 의자 8명씩 앉은 거니까 그죠? 8 곱하기 x-2에 더하기 1한 게 최소인 값이 될 거고요. 최대값은 8 곱하기 x-2에 더하기 8하는 거겠지. 요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학생수가 요 사이에 몇 명쯤 있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학생수를 구해놨다. 그럼 여기 있는 6x 플러스가 여기에 쏙 들어가면 된다. 다 이렇게 풀려요. 다요. 그러니까 지금 긴 의자 문제가 가장 대표적이긴 한데 이거 말고도 뭐 바구니에 사과를 몇 개씩 담아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그런 문제도 다 이렇게 풀려요. 전부 다 똑같은 유형으로 숫자 바꾸는 정도 수준에서 풀립니다. 어쨌든 이 자리에 6x 플러스 4가 들어가면 되겠다. 전개해놓고 정리해보자. 요거 8x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6 더하기 1 했으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될 겁니다. 자꾸 마이너스 빼놓니 이렇게 있을 거고 6x 더하기 4가 있고요. 이 자리는 사실상 8로 묶어놓으면 8에 x 마이너스 1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뭐 전개해놓을 거긴 한데 전개하면 8x 마이너스 8 이 정도로 놓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부등식을 푸시면 돼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런 부등식을 푸는 정석화된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부등식을 푸는 가장 정석화된 방법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2개 엮고 뒤에 있는 거 2개 엮어서 푸는 겁니다. 이렇게 엮고 이렇게 엮어서 각각을 푼 이후에 뭐 한다? 연립한다 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풀이 방법이긴 합니다만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얘는 조금 더 쉬운 풀이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면 왼쪽에 8x 보이시죠? 오른쪽에도 8x가 보이시죠? 그죠? 이런 식으로 가운데도 x에 대한 식이 있는데 양변에도 부등식이 다 뭔가 x들이 똑같아 라고 하면은 8x를 똑같이 다 빼주시면 상수가 돼버려요. 그럼 계산이 훨씬 더 편하게 돼. 그러니까 연립을 할 필요가 없이, 물론 이렇게 푸는 게 훌륭한 풀이고 교과서식 풀이긴 하지만 더 쉽게 풀 수 있는 특별한 케이스다. 얘가 뭐 해주면 된다? 8x 빼고 8x 빼고 8x 뺀다고 생각하자. 세 변에 똑같이. 그럼 부동호의 방향이 변하겠니? 안 변하겠니? 안 변할 거다. 그리고 뭐가 되니? 상수만 남을 거다. 양변이. 그렇게 해서 처리해 보시면 가운데 자리는 마이너스 15만 남았고요. 여긴 마이너스 2x 더하기 4고요. 여기도 마이너스 8만 남았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x만 남겨주는 계산 해주는 거지. 4 빼고 4 빼고 4 빼고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이렇게 해주면 x만 딱 남고 답이 나올 거다. 그렇게 푸는 게 가장 권장되겠어요. 어쨌든 4로 빼고 빼주시면은 마이너스 얼마예요 이거? 12? 가운데 마이너스 2x 있고 4 뺐으니까 마이너스 19 이렇게 됐을 거고요. 마이너스 1로 나눌 거니까 부등호의 방향이 바뀌면서 이 자리는 6 될 거고 이 자리는 원래는 저긴데 홀수니까 2분의 19라고 써야 되는데 우리가 명수 이런 거 따질 때는 소수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9인데 2분의 19긴 한데 이렇게 쓰는 것보다는 이 녀석이 살짝 10이 안 되는 9.5잖아. 이렇게 해놓는 게 직관적으로 판단하기 훨씬 더 편할 겁니다. 그죠? 그럼 x에 들어갈 수 있는 수는 뭐야? 6 들어갈 수도 있고 7 들어갈 수도 있고 8 들어갈 수도 있고 9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됐죠? 그럼 못 들어가는 거 누구?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나머지는 보기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런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거가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 유형이에요. 근데 한 문제밖에 왜 안 나왔어요? 모의고사라서 한 문제밖에 안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내신으로 들어가면 이 문제가 거의 모든 학교에서 한 문제 이상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말 빈출 오브 더 빈출이에요. 그래서 좀 주요한 문제 유형이구나 정도로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넘어갔어. 직선 65번입니다. 직선 y는 x 플러스 k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 얘네 둘이는 만나지 않는데요.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와는 얘는 만나고구나. 만나지 않는다가 아니구나. 다시 y는 x 플러스 k와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랑은 만나고 만남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15와는 만나지 않음. 여기가 만나지 않는 거죠. 이해 가시죠?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두 개야 지금. 그래서 문맥이 맨 처음 주어는 y는 x 플러스 k가 얘랑 이 상황으로 읽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어찌됐건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k의 개수, 모든 정수 k의 개수인데요. 일단은 카테고리를 어디로 분류해야 돼? 무슨 식?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문제입니다. 자, 하나씩 따져보자. 얘네 둘이 연립됐어. 걔네 둘이 만난대. 라는 얘기는 얘네 둘 사이에 교점이 있어. 라는 얘기고
교점이 있다는 얘기는 얘네들을 연립했을 때 즉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는 x 플러스 k예요 라고 방정식화 시켰을 때 둘을 연립해서 얘가 실근을 갖는 거죠. 됐습니까? 실근을 갖는다. 얘가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한쪽으로 싹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플러스 마이너스 k는 0인데 이 녀석이 실근 갖는다는 얘기랑 당연히 똑같으니까요.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 d가 어떻다? 0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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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보다 어떻다? 0보다 어때요? 크거나 같죠? 중근까지 허용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겁니다. 끝이에요. 네. 여기서 식 하나 나온 거고요. 계산하기 되게 싫은데. 분배 4k에 마이너스 16에 더하기 9했으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나요? k는 4분의 7보다 크거나 같단가요? 쓰다 보니까 엄청 파랗게 썼네. 여기는요 만나지 않는다. 연립을 하면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엔 까만 걸로 x제곱에 마이너스 5x에 플러스 15는 x 플러스 k야 라는 게 교점이 없다. 실근이 없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실근이 없다는 얘기니까 넘어가서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15 마이너스 k는 0 이라고 해놨을 때 마찬가지 실근 없는 경우니까 판별식 d가 얘는 짝수다. 땡큐 4분의 d로 갈게요. 이 녀석의 판별식 d 0보다 작습니다. 그죠? 그래서 b' 제곱 마이너스 ac 해주시면 이렇게 될 텐데요. 이게 0보다 작아요. 마이너스 분배해 주시면 k 빼기 15 더하기 9 해서 마이너스 6 한 게 0보다 작더라. 따라서 k의 범위는 6보다 작은 거임. 그래서 요 범위와 요 범위의 공통 범위를 찾아 주셔야겠죠. 뭐 수직선 모델 쓸 것도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바로 그냥 k는 4분의 7보다는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음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정수 몇 개? 4분의 7이라는 게 2가 살짝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1.5씩이 정도 되니까 이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2부터 들어갑니다. 2 들어가고 3 들어가고 4 들어가고 5 들어가고 6 안 들어가고 몇 개? 4개. 이렇게 답이 나오겠다. 끝. 됐나요? 마지막 66번. 자, 그림과 같이 어느 행사장의 바닥면이 등변 사다리 꼴이 되도록 문제 희한하게 만들었네요. 등변 사다리 꼴이 되도록 무대 위에 3개의 직사각형 모양의 스크린을 설치하려고 한다. 양옆의 스크린의 하단과 중앙 스크린의 하단이 만나는 지점을 AB라고 하고 만나지 않는 하단의 말이 왜 이렇게 길어? 중요한 내용만 좀 뽑아서 보도록 하죠. 중요한 내용만 뽑아서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위에 있는 스크린, 사각형 스크린 모양은 사실 그닥 안 중요한 것 같은데 필요한가요? 쓱 읽어볼까요? 스크린의 가로의 길이 AB의 길을 D라고 하죠. 넓이가 어쩌고 저쩌고, 그죠? 안 필요한 거 같네요. 필요한 내용들만 뽑아내 볼게요. 필요한 내용만 뽑아보면 그냥 이등변이란다. 저기 등변사다리 꼴이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등변사다리 꼴이 하나 있어서 등변사다리 꼴이라고 생각하기로 해요. 우리 등변사다리 꼴 얍 이렇게 있어요. A, B, C, D 이렇게 있습니다. 자, 문제에 주어진 거 보니까 AC의 길이와 BD의 길이가 같다. 등변이니까요. 같겠죠. CD의 길이가 20이다. 이만큼이 단위는 생략할게요. 20m. 이렇게 생긴 거고 BAC가 여기네요. 여기가 120도다 라고 줬고요. 선분 AB의 길이는 선분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고 요거는 식으로 써야 되겠어요. 선분 AB의 길이는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대요. 작거나 같다. 그리고 사다리꼴 ABCD의 넓이는 간단하게 표현할게요. 사다리꼴 ABCD의 넓이는 75 루트 3 이하이다 라고 주어져 있을 때
문제에서는 AB의 길이 요만큼을 D라고 놓겠대요. 이걸 D라고 놓을 테니까 요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T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서 그 녀석들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겠습니다. 되겠죠? 정신 좀 차려주시고요. 120도를 써먹어야겠다, 그지? 120도를 써먹어야 될 거고, AB의 길이보다 AC의 길이가 그럼 4분의 D보다 크거나 같은 거네, AC의 길이가. 그죠? 네, 그렇겠네요. 그러면은 요걸 식으로 좀 바꿔 쓸게요. 요거 그럼 요렇게 쓸 수 있죠. AC라는 녀석은요, 그러니까 요만큼 길이는요, 얘도 똑같긴 하겠지만, 4분의 D보다 크거나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 거네요. 그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 결국은 우리가 뭐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냐면, 넓이와 관련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넓이와 관련된 얘기를 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결국은 윗변 길이, 밑변 길이 주어졌죠. 그죠? 주어졌다고 해도 무방해요. 그리고 높이가 필요하죠. 높이 어떡할 거야가 문제인 겁니다. 높이 어떡할 거야. 그래서 이 문제에는 뭐 눈치를 채신 분들은 있겠지만 이 문제에는 삼각비가 쓰입니다. 사인, 코사인, 탄젠트요. 안 쓰면 문제를 못 풀어요. 그리고 각도를 괜히 준 게 아니겠지. 각도를 줬죠? 써먹으란 얘기죠.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보시면 되겠느냐. 자, AB에서 연장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연장선을 긋고 C에서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려주시면 요만큼이 60도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뭐 A에서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하셔도 되는데 그거나 똑같아서. 됐습니까? 이렇게 잡아두시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요 높이에 해당하는 게 요만큼이 높이에 해당하죠. 이 사다리꼴에. 그죠? 사다리꼴 높이에 해당하는데 요걸 편의상 H라고 놓을게요. H라고 놓을게요. 높이니까. H라고 놓으시면 60도와 AC의 길이를 지금 알고 있는 상태에서 H를 구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하실 수 있는 게 사인입니다. 사인 60도 얼마인지 기억나세요? 사인 60도 얼마예요? 2분의 루트 3이죠. 이걸 괜히 준 게 아닙니다. 괜히 준 게 아니에요. 자, 다시 사인 60도는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아는데 갑자기 사인 60도 얘기를 왜 하는 거예요? 사인 60도가 뭐냐면 얘분의 얘거든요. 오케이? 다시 사인 60도가 AC의 길이분의 H라는 녀석이 사인 60도가 될 거고 그 값이 앞에서도 한번 언급했지만 2분의 루트 3이라는 걸 알고 계실 수 있어요. 됐습니까? 그럼 여기에서 AC분의 H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리하면 H라는 녀석의, 즉 높이라는 녀석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에다가 AC의 길이를 곱한 거네요. 근데 AC의 길이는 앞에서 얘기했네요. 4분의 D보다 크거나 같다고. 됐어요? 그럼 얘는 4분의 D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 2분의 루트 3이 곱해진 거니까 결과적으로 4분의 D 곱하기 2분의 루트 3보다 크거나 같아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즉 높이는 8분의 루트 3D보다 크거나 같아라는 말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리고 뭐 그림상 뭐 여기서 따로 얘기를 한 건 없는데요. 선분 AB의 길이가 최대값, 최소값을 다 구해야 돼가지고 D가 앞만 커져봐야 20보다 크진 않겠죠. 그죠? 뭐 그 생각도 해보시고 근데 20보다 크지 않다. 0. 그치. D가 20보다는 안 크죠. 왜냐면 D에 대한 제약 조건을 좀 걸어놔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게 좀 걸리네요. D는 0보다는 클 거고 20보다는 작을 건데 별말은 안 하겠습니다. 여기다 그냥 따로 써놓을게요. 다른 제약 조건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네, 넓이 구합시다. 자, 그럼 이렇게까지 필요한 자료들은 정리가 된 것 같고요. 그럼 삼각형 ABCD의 넓이를 어떻게 구할지부터 얘기해 보도록 합시다. 넓이 어떻게 구할까요? 자, 2분의 1 곱하기 윗변 밑변의 합입니다. 그죠? 그래서 D 더하기 20 해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높이가 붙어야 되는데 높이가 여기 있네요. 일단은 이렇게만 써놓을게요. 실제로 넓이가 얘가 맞아요. 얘가 맞고요. 얘가 맞고요. 그때 2분의 1 곱하기 d 플러스 20에 h가 들어갈 자리에 8분의 루트 3d 집어넣으시면 8분의 루트 3d 집어넣으시면 얘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h 자리 요걸 바꿔 쓴 거예요. 그죠? 얘보다 크거나 같다 된 거니까. 그리고 요거 계산하시면 됩니다. 요거를 계산하시면 잠깐만. 이거에서 h의 범위가 나올 것 같은데 잠깐만요. 잠시요.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지. 잠시요. 가만 보니까 연립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 연립이잖아. 요걸로 일단 풀어볼게요. 요걸로. 요게 75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요게 75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여기까지 갑시다. 여기까지만 갑시다. h라고 써놓은 자리를 여기까지만 바꿀게요. ac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ac의 범위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바꿔놓으면 2분의 1에 d 플러스 20에 h가 들어갈 자리에 2분의 루트 3에 ac만 들어갈게요. 이렇게만 할게요. 그렇게 잡아놓은 녀석이 75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야 되니까 ac의 범위를 잡아나가는 방향으로 좀 해보죠.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뭐 보시다시피 일단은 루트 3 제껴지죠. 루트 3 제껴질 거고 뭐 4를 곱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럼 150에 300? d 플러스 20 곱하기 ac가 3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좀 한 번에 유려하게 안 풀리나? 부득이하네 이거. 되게 부득이하네. AC의 길이를 그냥 이렇게 할게요. D 플러스 20분의 1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됐습니까? 2배 나와 300. 이걸로 나눈 겁니다. 양수니까요. 나눈 거.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 그러면은 AC의 길이에 관련된 식이 두 가지가 나온 거죠. 이렇게랑 이렇게랑. 얘네들 연립합시다. 참 불편하네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이쁘게 나올라나. D의 최대 최소값. D의 최대 최소값. 잠깐만, 조건도 없나? 지금 뭔가 없는 조건에서 되게 열심히 만드는데 되게 없는 조건에서 어거지로 만드는 느낌이라 등변사다리 꼴이고 CD의 길이가 20이고 BAC가 120도고 AB의 길이는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고 4배보다 작거나 같고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고 근데 여기서 AC가 안 나오는데 얘네들을 연립한다고 뭐 나올 게 없는데 불편하네요 상당히. 그랬을 때 중앙 스크린의 가로의 길이는 D라고 할 때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합을 구하여라. 어렵네. 여기다가 바로 달아주기가 좀 그래. 달아주기가 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것도 맞긴 맞거든요. 이렇게 해놓고서 야 이거 4분의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얘보다 얘가 크거나 같은 거잖아. 맞는데 중간을 좀 뛰어넘는 게 사실은 이쁘게 식이 하나 짠짠하고 두 개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을 이렇게 엮어야 되나에 대한 좀 그게 있어요. 어찌됐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연립부등식 아닙니까? 그죠? 연립부등식인데 일반적인 연립부등식이라는 건 지네 식들끼리 간섭하는 게 아니거든요. 각자의 결론이 나와서 그 각자의 결론에 대한 공통부분을 찾는 게 연립부등식이라는 거고 여기는 얘네끼리를 간섭시켜야 되니까 좀 불편하네요. 그게. 일단은 딱히 뭐 다른 길은 안 보이니까 이걸로 밀고 나가 볼게요. 그냥 4분의 D보다 D 플러스 20분의 300이 크거나 같아 해서 밀고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양변에 D 플러스 20 곱하시고 그리고 4를 곱하시고 이러면 이제 D 플러스 20이 뭐 4 곱하기 300 1200이죠. 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전개해 놓으시면은 D제곱에 더하기 20D가 넘어오시면 마이너스 12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 요걸 풀어라 방향으로 가실 수는 있겠죠. 아이고 불편해라. 아이고 불편해라. 요거 좀 봅시다. 1200을 만들었는데요. 마이너스니까 하나는 플러스고 하나는 마이너스일 거야. 이를테면 뭐 60이랑 20 해가지고 마이너스 붙이면 되는데 이게 아니잖아. 요걸 좀 만들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150, 300 맞고 4분의 D 1200 D제곱 맞고 그렇다고 또 40, 30 해놓으면 또 10바퀴 차이가 안 나서 안 돼요. 인수분해가 안 되네. 이 중간 어디일 건데? 25. 인수분해가 안 되네요. 근위 공식을 이용하기도 그렇고 두분의 합, 두분의 곱. 10을 기준으로 마이너스 10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 잠시만 고민 좀 해볼게요.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곱한 게 100 빼기 알파 제곱인데 그게 1200 돼야 되는 거니까 1100. 어이씨 이상한데 안 이쁜데 너무 안 이쁘게 나오는데 실근이 안 나와. 더하기 400 완전 제곱식꼴로 만들어 1600 400 20의 제곱 더하기 10 t 플러스 10의 제곱에 20제곱이니까 20 더하기 10 빼고 30 아닌데 인수분해가 잘 안 보이죠? 인수분해 혹시 보이는 거 있으세요? 없으면 그냥 완전 제곱식 형태로다가 뚫고 나갈게요. 나도 안 보여서 사실은. 요거의 반의 제곱이 100이니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넘기고. 아이씨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최대값 아닌 것 같은데. 중간에 계산 틀린 거 혹시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잠깐만요. 계산을 다시 볼게요. 아닌 것 같아요. 길을 잘못 든 것 같아요. 아닐 거야. 설마 이럴 리가 없어. 자, AB의 길이는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지 않고 작거나 같다 맞고 AB의 길이가 근데 D잖아? 그죠? AB의 길이가 D인데 AB의 길이가 AC의 길이의 4배보다 작거나 같고 ABCD의 넓이가 75 루트 3 이하가 되고 75 루트 3 이하가 되고 그렇죠. 60도니까 AC의 길이에다가 사인 60도 한 게 2루트 3인 거고 4분의 8분의 D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고. 그럼 넓이를 구할 때는 8분의 D제곱 ABCD의 넓이라는 건 2분의 1에 D 더하기 20에 8분의 3루트 3D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고 근데 얘가 75 루트 3보다 작거나 같다고 한 거고 루트 3 제끼고
16 곱할 건데 2를 먼저 곱하면 150이고 그 다음 4를 곱했으니까 300, 600. 계산 잘못했나 그러면 여기서? 잠시만요. 계산 이슈가 있었나? 계산 이슈가 있었나? 아닌데. 300. 2분의 1 곱하기 8분. H가 2 곱하면 150. 300. 1200 맞네? 1200 맞네? D 플러스 20에다가 D가 곱해진 게 1200보다 작거나 같다가 맞네요. 그럼 D제곱에 더하기 20D가 마이너스 1200을 한 게 0보다 작거나 같다. 똑같은 식인데? 60, 20, 40, 30. 안 나와. 뭐지? 뭘 내가 놓치거나 뭘 내가 못 써먹거나 그런 게 있는 거지? 이게 뭐라고? 어렵네요. 다른 풀이로 가야 되나? 내가 지금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다 구한 다음 더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건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건가? 합을? 이런 의문이 생기네요. 이게 뭐라고? 이러고 있네. 사인 60도 2분의 3 맞고. A, B랑 만나고 만나지 않았으니까 AC, DB에서 AC와 BD의 길이 같다 좋고 당연하지. 이렇게 된 거지. 당연히 이렇게 된 거지. 하고 오케이 맞고 넓이를 구하는 식도 맞고 2분의 1 곱하기 밑변 높이 더하고 밑변 더하고 높이 곱하고 이게 넓이고 그 넓이가 75 루트 3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사인 60도도 맞는데 음. 뭐지? 2차식 정도 생각했는데 넓어봐요. 뭘까요? 절대값도 아니고 그냥 부등식. 뭐지? 뭐야 이게? AC보다 작거나 같다. 식이 지금 틀린 게 하나도 없는데? 조건이 부족한데? 최대값과 최소값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특정 지어야 되나? D, 4D. 그냥 하나를 한번 만들고 해볼게요. 아이씨, 참. 문제에서 AB의 길이는 요거의 길이의 4배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니까 이 길이가 제일 클 때가 이 자리가 4D가 될 때라고 그냥 치고 D값을 구하면 안 되나? 4D라고 놨다 치고 그냥 저 자리가 그게 얘인데 4D라고 놨다고 바보 멍충이 바보 멍청구리 아닌데 다시요 4D가 아니지
이거의 4배보다 작고 나갔다죠, 얘가. 아닌데, 그럼 이거 잘한 건데. 나 여기다가 4D를 넣어야 되는데 잘못 넣었나 했는데 내가 이걸 잘못한 4D가 아니죠. 뭔가 다른 맥락이 있나 봐요. 국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국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뭐 다른 맥락이 있나 봐요. 안 보이네요? AC의 길이는 그지 4분의 D보다 크고 나갔다. AB의 길이. 내가 문제를 잘못 읽는 거야 뭐야? BH 20. AB의 길이는 AC의 길이의 4배보다 크죠. 오케이. 중앙 스크린 가로 길이인 AB의 길이를 D라고 할 때 D의 최대값과 최소값의 합을 구하여라. 바닥면이 직육면체. 필요 없는 얘기들이고. 각도도 정해져 있고. 각도도 정해져 있고. 다른 지수를 한번 써볼게요. 다른 접근을 해볼게요. 아예 다른 접근을 해볼게요. 아예 다른 접근을 해보면 이것도 쓸 것 같긴 한데 참 불편하네. 넓이로 바로 접근을 했더니 안 돼서 요만큼이 D잖아요, 그죠? 요만큼은 20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잘라서 보면 요만큼이 D일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요만큼은 얼마겠어요? 20에서 D 뺀 거 반, 그죠? 그러니까 10-2분의 D 이렇게 될 겁니다. 이 자리가 10-2분의 D가 될 거고. 이렇게까지 해체해서 봐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렇게 안 하면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이렇게 될 겁니다. 10-2분의 D가 될 거고, 그리고 이 자리가 60도잖아요. 마찬가지로 억각입니다. 이 60도, 여기도 60도예요, 그죠? 억각입니다. 60도이기 때문에 여기 직각이고 30도라서 1대2 대 루트 3의 비율을 가져요. 항상. 그래서 이건가 보다. 여기다가 2배를 한 게 얘입니다. 즉 이만큼의 길이가 20-D입니다. 이건가 보다. 이걸 염두했는데 할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어요. 이건가 보다. 화다. 아무튼 이겁니다. 그래서 AC의 길이는 여기에요. AC의 길이는 진작할 걸 그랬나? 20-D고 거기에 4배를 한 거보다 D가 더 작고 나갔다는 거. 요걸 푸셔야 되겠네요. 그리고 이 길이도 그냥 여기다 루트 3 곱하시면 돼요. 그럼 10-2분의 D에다가 루트 3 곱하시면 이게 높이입니다. 이렇게 해체해서 봐야 되는 것까지를 내가 생각의 저변을 넓혀 놓지 않았어요. 이것까지 물어볼 리가 없다고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딱 단언했나 봐요. 처음에 내가 너무 생각을 닫아뒀나 봐요. 미안합니다. 시간을 오히려 너무 끌게 됐네. 어쨌든 돌아가서 보시면 일단 첫 번째 식이 얘예요. 첫 번째 식이 요겁니다. 요 조건이라 요거부터 처리할게요. 그럼 이제 D가 20-D의 4배 한 거보다 작고 나갔다. 분배해 주시면 뭐 80 될 거고 마이너스 4D일 거고 넘어가면은 5D가 80보다 작고 나갔다니까요. 결과적으로 D의 값이 얼마야? 16보다 작고 나갔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온 거고요. 그죠? 길이에 관련된 얘기가 이거고요. 또 넓이에 관련된 얘기도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넓이에 관련된 얘기도 뭐 밑변이 20이고요. 윗변이 D고요.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랑. 그래서 넓이에 관련된 얘기는 2분의 1 곱하기 뭐 D 더하기 20이라고 할게. 윗변 밑변 더한 거에다가 높이를 곱하면 되는 높이가 얘예요. 높이가 10-2분의 D에다가 루트 3 곱한 겁니다. 이렇게 된 거. 이게 사각형 ABCD의 넓이고요. ACDB다. 원래 ACDB. 이거 잘못 썼어. 이렇게 쓰면 안 돼요. ACDB야. 이거부터 글러 먹었구만. 어쨌든 이렇게 잡아놓은 게 75 루트 3보다 작고 나갔다가 돼야 되기 때문에 뭐 제낄 거 제끼시고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2를 곱하고 2를 한 번 더 곱합시다. 얘가 불편하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요거는 그대로 있으면 되고요. 요 자리에다가 2를 한 번 더 곱할 거예요. 그러면 20-D죠. 그렇게 쓸게요. 그냥 일단. 이렇게 해놓으시고
그럼 얘는 2가 한번 곱해져서 150인데 2가 한번 더 곱해졌으니까 300 이렇게 될 겁니다. 차근차근 해보시면 뭔 얘기인지 알 거예요.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합차 공식 이용하시면 이게 20 더하기 d랑 똑같거든. 20 더하기 d랑 똑같아서 400 마이너스 d제곱 될 겁니다. 그게 30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d제곱 넘기고 300 넘어가 보시면 d제곱 자리가 100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d 자리는 1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뭐 10도는 마이너스 10보 바깥쪽이긴 한데 길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음수일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잡아두시고 얘네들이 공통 범위를 잡는다는 방향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d의 값은 10보다 크거나 같고 1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다. 아, 진즉 비율 관계로 할 걸. 거기까지 안 가겠거니라고 했던 내 자신을 지금 약간 탓하게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1차 부등식은 끝이고요. 그래서 2차 부등식으로 넘어가실 텐데요. 넘어가 보셔서 I 2차 부등식입니다. I 한번 끊어 갈까요? 잠 좀 깨고 오세요. 봅시다.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형태의 2차 부등식이 있고요. 걔가 0보다 크다 작다가 있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0보다 크다. 이 녀석의 해가 어떻게 되니? 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고 0보다 작아. 이런 거 해가 어떻게 되니? 를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죠? 가장 기본적인 구도는 인수분해입니다. 대체로 인수분해가 잘 되는 편이에요. 가장 일반적인 경우는. 물론 안 될 때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만약에 주어진 요 녀석을 fx라고 둔다고 치면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 y는 fx라는 게 최고차항계수 a가 양수야. 그래서 아래로 볼록해. 근데 보시는 것과 같이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요.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베타라고 봅시다. 라고 주어져 있고 알파보다 베타가 크다라고 한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알파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거나 베타보다 큰 값을 대입해. 알파보다 작은 값을 대입해. 그러면 그때의 함수값이 얼마가 나와? 양수가 나오겠죠. 베타보다 큰 값을 대입해. 라고 하면 그때 x값이 y값이 어떻게 나와? 양수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fx가 0보다 크다라는 녀석의 해가 무엇다? x가 알파보다 작거나 또는 x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알파보다 작은 값을 대입하거나 베타보다 큰 값을 대입했을 때 이 부등식이 성립해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알파랑 베타 사이 값들을 대입하면 뭐가 되겠어요? 음수가 되겠죠. 따라서 fx가 0보다 작아라는 녀석의 해가 어떻게 되겠니? 라고 물어보면 아 x는요 a보다는 크고 베타보다는 작아요 라는 식으로 해가 나와야 된다. 이게 사실상 이걸로 거의 모든 문제가 풀립니다. 반 이상의 문제가 풀려요. 그럼 이게 아닌 애들은 뭘까요? 일단은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인 경우, 위로 블록인 경우 이거 반대가 되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게 최고차항 계수가 만약 음수로 정해져 있으면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끌고 오시면 되는 거고 요거 이외에 그래프의 개형 요런 애들도 있을 수 있겠죠. x축과 접하는 애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죠? 혹은 x축과 만나지 않는 애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이런 애들에 대해서는 fx가 0보다 커. 이거의 해가 어떻게 나와?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하면 되나요? x가 이 자리를 알파라고 칠게요. 그럼 알파 대입했을 땐 성립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부등식도 넓은 범위에서는 방정식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x에 뭘 들어가야지 이게 참이 돼? 혹은 거짓이 돼라는 게 방정식이라고 했잖아. 그지? 방정식인데 등호 대신 부등호가 써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자, 알파를 대입하면 부등식이 성립하나요? 안 해요.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아. 는영이 돼버려요. 그죠? 근데 알파 대신 다른 값을 대입하면 어때요? 전부 다? 실제로 0보다 큰 값이 되죠. 따라서 이 녀석의 해가 뭐니? 라고 물어보면 우리 뭐라고 말하면 돼요? 아,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요 라고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혹은 fx가 그럼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했으면 뭐라고 하면 돼요? 얘네들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0보다 작거나 같다고 했으면 경계를 포함하는 정도? 포함하지 않는 정도? 이 정도 차이만 있는데요. 얘네들은 답이 완전히 달라진단 말이야. 다시 보세요. 만약 fx가 이번엔 0보다 크거나 같대. x에 뭐 대입해야 되니? 라고 물어보면 아까는 알파 빠졌지만 지금 알파 넣어도 상관없죠. 이해가십니까? 따라서 이 녀석의 해는 뭐예요? 모든 실수죠. 이렇게 되는 거죠. 반면에 fx가 0보다 작아요. 혹은 f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녀석들의 해는 뭘까요? 자, x에다가 뭘 대입해 0보다 작죠? 그런 거 없어요. 따라서 이 녀석의 결론은 해 없음이고요. 해가 없다, 해 없음이라고 말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의 해는 뭐가 될까요? 0보다 작거나 같다. 같다를 허락해주는 거 딱 하나 있잖아. 알파, 그죠? 이거 말고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이 녀석의 해는 x 이퀄 알파예요. 부등식인데 불구하고 해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럼 얘처럼 붕 떠 있으면 어떨까요? 나 fx인데 fx 0보다 크다. 모든 x에 대해서 무조건 0보다 크게 나와 라는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fx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지거나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주어지거나 둘 다 똑같이 얘는 x는 모든 실수구나 라고 모든 실수가 이제 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x에 뭐 대입해야 돼? 아무거나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고 반면에 fx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거나 fx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x는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둘 다 해 없음이죠. 근데 가장 흔한 형태가 얘고요. 특수하게 이 두 가지 정도 더 추가해 주셔서 생각하시면 되겠다. 끝입니다. 이게 다예요. 밑에 있는 뭐 그래프 개형도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 정도로 간략하게 설명하면 되겠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뭐가 붙는 거야? 연립이 붙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연립 1차보다 연립 2차가 더 쉬워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연립 1차보다 연립 2차가 더 쉬워요. 거의 판에 박힌 듯이 문제들이 나오고요. 절대값 같은 것도 거의 보기 힘들고요. 그래서 문제가 특별하게 구성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대체로 더 쉽습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기본 문제들부터 한번 풀어 나가 볼까요? 문제가 더 어려워지려면 뭐 근해 분리니 뭐니 이런 게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문제 좀 풀어 봅시다. 183페이지. 다 쉬울 거예요. 후루룩 한번 풀어 보시죠. 앞쪽 1, 2, 3번은 그냥 할만할 거고. 요거는 같이 볼 겁니다. 14번이랑 20번 이후는 같이 볼 거니까 14번이나 20번 이후는 같이 볼 거니까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세요. 14번 한번 같이 보시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야 된대요. 머릿속에 자꾸 그래프 개형이 생각나면 좋은 거예요. 자, 14번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a가 0보다 크다가 성립한대요. 그럴 때 a 값의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참고로 이렇게 생긴 걸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하시겠지만 절대부등식이라고 불러요. x에다가 뭘 대입해도 무조건 절대적으로 성립하는 거야. 이해가시죠? 최고차 함계수가 1인, 즉 양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y는 0, x축보다 위에 떠 있어 라는 식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사실상. 그래서 중간에 이게 한번 개입이 되면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겠네. y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a라는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이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차 함계수 1이니까 아래로 굴록하면서 x축보다 위에 떠 있네 라고 인식하시면 문제는 끝나는 거지. 교점 몇 개? 빵 개. 그죠? 교점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판별식 d 0보다 자금이 되는 거죠. 판별식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 이렇게 될 건데 이게 0보다 자금으로 처리가 되는 겁니다. 4a 넘어가시고 양변 4로 나눈다고 치면 a 자리가 4분의 9보다 크면 이렇게 되겠네요.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 바로 밑에 있는 애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부등식 얘가 성립한다 라는 게 15번도 이런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최고차 함계수 음수니까. 라고 보셔도 되는 거고요. 아니 쌤 저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게 불편해요. 사실 나도 불편해요 이거.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똑같은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14번, 15번은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네, 뭐 16번은 2차 부등식, 연립 2차 부등식을 푸는 방법에 대한 그냥 단계랄까? 1단계, 2단계, 3단계 이 정도로 느끼시면 될 것 같고 17, 18, 19번은 그거 연습하는 문제들이고 됐죠? 이거는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겁니다. 20번 볼게요. 20번부터 쭉 봅시다. 20번 보시면 방정식이 나오네요. 갑자기 그죠? 20번에서 2차 방정식 x제곱 더하기 8x 더하기 k-2는 0이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모두
뭐래요? 음수인 거야 라고 줬어요. 그렇게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이게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일단 두근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쌤 두근이 허근일 수도 있잖아요. 아니에요. 허근은 양수음수란 얘기를 못해요. 음수란 얘기를 한 이상 뭡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실수인 게 깔려있는 거예요. 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니 쌤 허근이 뭐 마이너스 i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건 양수음수라는 표현 자체를 안 써요. 오케이? 허수 범위로 넘어가면 그런 표현을 안 씁니다. 돌아와서.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셔야 될 게 일단 두 가지야. 첫 번째, 일단 실수란 얘기잖아. 서로 다른이란 표현이 있다 없다? 없다. 그지? 그러니까 판별식 요거에 대한 두근이 서로 다르지 않아도 되는 거니까 중근까지 허용되는 거라고 보셔야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는 판별식 보셔야 돼요. 참고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8이니까 4분의 D로 판단하겠습니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하겠습니다. 이 녀석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중근까지 허용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근이거나 두실근이거나 그냥 중근이거나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정리해주면 K 넘어가서 K가 18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오나요? 분배 이렇게 분배해 주시면 K 넘어가면 첫 번째 조건이 이거고요.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두 근이 음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죠? 여기에 주목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실수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치면 음수라는 거에 주목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두 근이 모두 음수라면 더해도 음수죠. 곱한 건요. 양수겠죠. 더하고 곱한 걸로 식을 설명한다? 그게 바로 근과 계수의 관계죠.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근과 계수의 관계로 접근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앞에서 말한 두 근을 이렇게 알파, 베타라고 봅니다. 라고 해주시면 얘네 둘 다가 음수인 상황이기 때문에 둘을 더해도 음수고요. 그죠? 둘을 곱해도 음수. 둘을 곱하면 양수겠다. 그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두 근의 합은 이미 나왔어요. 마이너스 8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두 근의 합을 먼저 따져주면 만약 요 자리 미지수 K 같은 게 있었으면 식이 하나가 더 나왔겠지. 근데 여기는 미지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두 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8이네.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죠? 곱을 보셔야 되는데 두 근의 곱, 즉 알파 베타가 여기서 뭐입니까? 요거분의 요거죠. 그죠? 따라서 K-2가 될 거죠. 이게 뭐가 돼야 된다고? 두 근이 모두 음수면 음수 곱해진 거니까 양수가 돼야지 라는 조건을 만족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죠? 사실은 얘네들의 연립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이거는 뭐 끝난 거니까. 그죠? 요거만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K가 2보다 크죠. 이 K가 2보다 크다라는 조건과 K가 18보다 작거나 같다는 조건의 뭐 공통 범위로 답을 끌어내시면 끝나겠다. 됐습니까? 답은 이렇게 되겠지. 이게 이제 답이죠. 이런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것도 그럼 마찬가지겠다. 어떻게 하겠어요?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K의 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21번입니다. 21번에서는 X제곱에 마이너스 4 K의 X에 더하기 5 마이너스 K가 0입니다. 이거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대요. 그 말인 즉슨 하나가 플러스면 하나가 마이너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일단 의미 없어지는 정보가 하나 있습니다. 뭐 첫 번째, 두 근의 합은 의미가 없어요. 그치? 그러니까 양수가 엄청 커. 음수가 막 마이너스 1인데 양수가 막 3, 4 이렇게 돼. 그럼 더하면 양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반대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절대값이 음수가 더 커. 마이너스 4고 얘가 1이야. 그럼 더한 결과가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두 근의 합은 아무런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두 근의 곱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판별식을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쌤 이거 왜 판별식 안 써도 되나요? 필요가 없어서 안 쓰는 겁니다. 그 과정을 설명드리면 이래요. 이건 좀 지울게요. 그러니까 두 근의 부호가 반대라고 했을 때, 다르다고 했을 때는 딱 요거만 따집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만 따질 거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곱만 따질 거고 그 곱이 음수예요. 요거 하나만 따질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이 양수인지 뭐 그런 거 판별식 왜 안 따져요 하실 수도 있는데 의미가 없어서 안 따지는 거예요. 왜 의미가 없는지를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자,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한테 이런 식이 있어요. 요거 이제 숫자가 주어진 거고 ax제곱에 더하기 bx에 더하기 c는 0이라고 있고 이게 서로 두 근이 부호가 다르다 라고 할게요. 서로라는 표현은 빼죠.
서로 다른 두 근이긴 함.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니까 같을 수는 없겠죠. 중근일 리는 없겠죠. 어쨌든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고 줬다고 쳐요. 그럼 요 녀석에 대해서 판별식 D를 체크한다고 칩시다. 그럼 판별식 D라는 건 B제곱 마이너스 4A시잖아요. 그죠? 오케이? 근데 두 근의 곱은 또 어떻게 나오죠? 두 근의 곱은 알파 베타의 곱이고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C죠. 그죠? 근데 A분의 C가 어떻게 돼요? 음수죠. 두 근의 곱이 음수겠죠. 부호가 다르니까. 하나가 양수면 하나가 음수, 하나가 양수. 이해가십니까? 그럼 봐봐. A분의 C가 음수인 거야. 그럼 A분의 C가 음수라는 건 A와 C의 부호가 또 반대라는 얘기죠. 이해가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은 A와 C의 부호가 다르구나. A 자리가 양수였으면 C 자리가 음수, A 자리가 음수였으면 C 자리가 양수였구나 입니다. 따라서 얘네들로 곱한 것도 음수겠죠. 그렇습니다. A, C의 곱이 음수예요. 무조건. 그럼 그 음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4고 곱해진 셈이죠. 그럼 얘는 양수죠. 앞에 있는 B제곱도 무조건 양수겠죠. 그래서 얘는 무조건 0보다 커집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동으로. 이 내용 때문에 자동으로 너 0보다 크잖아가 됩니다. 자동이지가 돼버려요. 그래서 판별식에 대한 따질 필요가 아예 없다. 요걸 만족하면 자동으로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그럼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1번 같은 경우 그래서 뭐만 볼 거야? 곱만 볼 거야. 두근의 곱 뭔데? 근각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곱을 따지면 얘분의 얘죠. 그죠? 따라서 그냥 5-K입니다. 그게 어떻다고요? 음수라고요. 빵빵빵. 결론은 뭔데 그럼? 5보다 큼. 쌤 K가 5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혹은 같나요? 예, 끝이에요. 서로 다른 두 부호가 다른 근을 갖나요? 예, 끝이에요. 이걸로 끝입니다. 되게 간단하게 끝난다 그래. 이 정도는 한번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보셔야 되는 22, 23, 24는 근의 분리라는 건데 요건 좀 내용 정리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내용 정리를 하고 볼게요. 근의 분리가 사실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참고로 근의 분리라는 이 영역은 현재 교육과정에서 빠진 겁니다. 빠졌는데 문제로는 나와요. 애매하죠. 참고로 예전에는 근의 분리란 단원이 있었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부릅니다. 정확하게는. 뒤쪽에 차라리 좀 내용을 보면서 하실래요?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해서 요거 해당하는 문제들도 말씀드릴 거긴 한데 책을 뒤로 넘어가 보시면은 어디 갔노? 여기 있다. 198페이지. 198페이지 펴보세요. 198페이지에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죠? 여기 간단하게 내용 정리가 되어 있긴 한데 솔직히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일단은 요거를 일단 펴놓고 요거를 보면서 한번 같이 보고 필요한 부분 있으면 여기다가 메모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앞에 다시 봅시다. 근의 분리가 뭐냐면 근이 말 그대로 나누어져 있어. 그래서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근의 분리라고 부르고 예전에는 교육과정 내에 있었습니다. 꽤나 오래전 얘기예요. 어느 순간부터 교육과정에서 빠졌는데 여러분들이 잘 인식하셔야 되는 게 근의 분리라는 내용을 배우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로 나와요. 오묘하죠? 오묘하죠. 배우지도 않은 걸 어떻게 냅니까? 심화 문제라는 명목으로 나와요. 너네 2차 방정식 알잖아. 부등식도 배웠지? 그럼 풀 수 있어. 라는 식입니다. 라는 식이라서 솔직히 2차 함수의 그래프에 관련돼서 2차 방정식에 관해서 지금 보셨던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배웠으면 문제를 풀 수 있어가 무리는 아닙니다. 근데 이걸 따로 배우면 솔직히 너무 쉽죠. 그래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자체를 아예 왜 배워? 이러면서 되게 이렇게 경로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걸 왜 가르쳐? 옛날에 하던 건데 왜 가르치고 왜 배워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나도 일정 정도는 동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이 문제 풀 수 있냐 이거야. 나오면 못 풀잖아. 그러니까 따로 한번 정리해 드린다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새롭게 배우는 게 아니고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는 좀 인식만 좀 해주세요. 다시 2차 함수의 그래프,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을 배우면 원래 누구나 풀 수 있는 누구나는 아니고 풀 수 있는 완벽하게 이해했으면 심화 수준에서 문제가 제시될 수 있는 애다. 그러니까 한 가지 지금으로서는 문제 유형으로 보시는 게 맞겠다. 그럼 이런 걸 배우는 건 원래 어떤 때 배운 거냐? 옛날에 배운 거다. 그렇게 인식을 좀 해주시고요. 내용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근해 분리하면은 옛날식으로 일단 말씀드리면 판경축이라는 걸 일단 외우게 시켰습니다. 판경축 외워 많이 됐어요. 어떤 선생님들은 이제 지금은 은퇴하셨을 나이가 된 이제 좀 이렇게 지긋하신 분들은 야 얘들아 한판 축구하자 막 이러면서 외우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억이 나요. 한판 축구하자면서 혼자 되게 키득거려. 재밌었겠지? 말하면서 피득거리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한판 축구하자야. 아재의 냄새가 나죠? 한판 축을 구하자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외우라고 막 했어. 근데 이걸 왜 외우지 했는데 나는 이제 그냥 판경축이라고 부르는데 판이 똑같죠? 판의 의미가 뭐냐면 판별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되는 기본. 이 첫 번째는 판별식을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경계에서의 부호예요. 이게 정식 명칭입니다. 경계에서의 부호인데 경계에서의 부호를 체크하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건 옵셔널하긴 한데 그러니까 필요할 때도 있고 안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게 추계방 정식입니다. 이 세 가지를 난 그냥 판경축이라고 부르고요. 옛날 어르신들은 경계에서의 부호를 말을 만들기 힘드니까 경계를 한 개라는 식으로 말을 바꿔서 한판축 구하자. 야, 한 개에서의 부호를 구하고 얘들아 판별식을 한 다음에 말이요 추계방 정식을 구하는 식으로 해.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들을 하셨죠. 어쨌든 요렇게를 체크하시면 답은 나옵니다. 그리고 답의 결론은 연립부등식으로 끝나요. 판별식을 체크하고요. 경계에서의 부분인데 경계가 뭔지는 문제를 한번 같이 보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추계방 정식 뭔지 알죠? 2차 방정식 관련된 2차 함수 관련된 얘기입니다. 전부 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문제가 이렇게 주어져요. 함수 fx는 있잖아. 혹은 방정식 fx는 0은 2차 방정식은 두 근이 하나는 뭐 1보다 크고 하나는 뭐 0보다 작은 뭐 이런 식으로 줘요. 그러니까 근을 되게 경계를 정해 놓은 다음에 야 하나는 여기 바깥에 있고 하나는 요 사이에 있고 뭐 하나는 요 밑에 있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단 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여야 되냐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게 없이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귀결될 겁니다. 뭐 어쨌든 요거 관련된 얘기 좀 보도록 하죠. 그럼 앞으로 다시 넘어오셔서요. 22번 보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이런 식으로 제시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시들 몇 가지 같이 보도록 하죠. 22번 보시면 x제곱에 더하기 2kx 플러스 8은 0이 이 녀석이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요. k값의 범위를 구하래요. 읽는 김에 23번 한번 읽어보실 거예요. 23번은 두 근이 모두 1보다 작대요. 24번은 어때요? 근들 사이에 1이 있대요. 이해가십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경계가 있어요. 지금 경계가 1이 경계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그 1이라는 경계를 기준으로 뭐 다 이쪽에 있음. 다 이쪽에 있음. 아 1이 경계인데 그걸 사이에 두고 두 근이 양옆에 있어. 이런 식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는 겁니다. 요런 애들이 전부 다 근해 분리라고 이제 분류가 돼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접근해 주는 게 베스트냐? 베스트는 요겁니다. 그래프로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래프로 그리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하나는 y는 x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8이라는 그래프가 있고요. 2차 함수 그죠? 또 다른 하나는 y는 0입니다. x축이죠. 얘네 사이에 교점이 있는 거야. 그 교점의 x좌표가 두 근이랑 마찬가지라고 했죠. 그죠? 얘네들 사이에 교점이 있는데 그 교점의 x좌표가 어떻다? 전부 다 1보다 크다라고요.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된다고요. 그럼 이렇게 되도록 뭘 내주는 거야?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요 말대로 그래프를 그리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최고차 한계수 1이죠. 아래로 블록이겠죠. 아래로 블록인 애가 슥 지나가는데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납니다. 두근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접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어쨌든 두 근이 모두 1보다 크대. 그럼 1이 요쯤 있는 거지. 1보다 둘 다 교점이 다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편의상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표현할게요.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라고 표현했다면 1은 한 요쯤 있는 거지. 그래서 1보다 전부 다 오른쪽에 있어 라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요 그림을 깔아놓는 게 문제를 푸는 가장 키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됐습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는 풀려. 자 보세요. 일단 두 근이 있죠. 누가? 얘가.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판별식 체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어때요? x 이퀄 1이라는 요 자리가 경계죠. 경계에서의 부호가 양수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요 함수값, 요 fx에다가 1을 대입하면 양수가 나와야 돼. 그래프 개형상.
그리고 축은 요 사이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축도 1보다 커야 돼가 되는 겁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서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들을 정리해 나가다 보면 연립부등식의 형태로 답이 나온다. 끝. 이렇게 풀린다는 겁니다. 근해 분리는 참고로 고3까지 쓸 일이 있어요. 2차 부등식이 2차 방정식 혹은 뭐 2차 함수가 나왔어. 근데 근해 분리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파악하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돌아와서 첫 번째로 판별식부터 체크하겠습니다. 판별식 체크할게요. 뭐 자연스럽게 얘니까 4분의 d가 k제곱에 마이너스 8 될 텐데 이게 0보다 크다가 되겠죠. 크거나 같다 할게요.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 없어요. 그거 되게 민감한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이 있느냐 없느냐가 상당히 민감한 문제예요. 되겠죠? 첫 번째 조건이 요거고요. 두 번째 조건 경계에서의 부호를 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계가 누구야? 지금은 1이야. 그래서 1을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가 나와야만 해. 그래프 개형상. 이해가십니까? 만약 내가 요 녀석을 편의상 fx라고 부른다고 치면 여기다가 1을 대입하자 이거지. f1을 대입하자 이거지. 그럼 실제로 1 더하기 2k 더하기 8일 겁니다. 그죠? 이게 양수여야 돼요. 지금 그래프 개형상. 되겠어요?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추계방 정식은 어때요? 추계방 정식은 x 이퀄 마이너스 k일 거거든요. 이해가시죠? 완전 제곱식 묶어본다고 생각해 주시면 이 뒤에다가 k제곱을 더하고 빼줘서 이렇게 묶어놓으면 완전 제곱식 되잖아. x 플러스 k의 제곱 이렇게 되잖아. 그지? 뒤에 관심 없고요. 축만 볼 겁니다. 꼭지점 관심 없어요. 그럼 x 이퀄 마이너스 k가 축이겠죠. 됐습니까? 이게 어디 있다고요? 1보다 오른쪽에 있다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됐어요? 자연스럽게 연립부등식이 됐다고요. 정리해 볼게요. 위에 있는 것부터 k제곱이 8보다 크거나 같다고? 그러면 k값의 범위는 2루트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거나 같겠네. 바깥쪽, 그죠? 바깥쪽 이렇게 되는 거고. 이거 하나 나왔고요. 얘는 뭐 그냥 정리만 하면 되겠네. 9 넘어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분의 9 k는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커야 되겠네. 마지막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겠네. 크다가 아니네요. 양변을 마이너스 1을 곱할 거기 때문에 부동호 방향이 바뀔 거라서 k는 마이너스 1보다 작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구해놓은 얘네들을 전부 다 뭐 해준다? 수직선 위에 올려놓고서 연립해 주시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 자리 마이너스 2루트 2라고 하고요. 이 자리 2루트 2라고 하고요. 그럼 첫 번째 조건은 바깥 얘는요 마이너스 2분의 9 마이너스 한 4.5 되는 거잖아요. 그죠? 4.5 되는 건데 제곱하면 4분의 81 제곱하면 8 4분의 81이랑 8 중에 누가 더 작아요? 누가 더 커요라고 물어볼게요. 큰 게 더 왼쪽에 있는 거니까 제곱했기 때문에 이거 제곱하면 4분의 81 대충 20.25 말 정도 되고요. 그죠? 제곱해 주시면 얘 제곱하면요 8이죠. 그죠? 누가 더 작아? 얘가 훨씬 작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저 왼쪽에 있는 겁니다. 저 왼쪽에 인데 한 요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분의 9보다 큼이 있는 겁니다.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조건 K1보다 마이너스 1보다 작음이 한 요 정도에서 또 이러고 있는 거죠. 또 이러고 있는 거기 때문에 공통 범위를 찾으라고 하면 얘네들은 두 개밖에 안 가니까 글렀고 얘밖에 없겠네. 되겠습니까? 그래서 K 값의 범위는 어떻게 나와? 뚠딴뚠 마이너스 2분의 9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2루트 2보다 작고 이렇게 나옵니다. 보통은 추계방정식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렇게 한쪽으로 몰려있으면 추계방정식을 체크하셔야 돼요. 추계방정식 체크하셔야 돼요. 만약 추계방정식을 체크 안 하면 어떤 그림이랑도 똑같으냐면 이게 24번 보시면은 두근이 1보다 작댔잖아. 1보다 작은 그림도 마찬가지로 알파 여기 있고 베타 여기 있으면 서로 다른 두 실근 같죠? 혹은 뭐 중근 갖는다까지 포함하신 판별식 0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죠? 그죠? 경계 x 이퀄 1 여기 있겠죠? 그죠? 그럼 1 여기 있으니까 1 대입할 때 양수죠? 이 두 가지까지는 똑같단 말이야. 그지? 두근이 모두 1보다 작다라고 했으면.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추계방정식이 1보다 작음이 추가되면 얘랑 문제가 확 갈리는 거죠, 거기서.
그래서 얘는 좀 옵셔널하게 두근이 이쪽에 몰려있을 때 좀 쓰입니다. 이런 식으로 쓰여요. 하나만 더 볼게요. 밑에 있는 거 하나만 더 볼게요. 그 23번 보겠습니다. 23번 보겠습니다.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이 근해 분리라는 내용이 넣기가 애매해서 여기 넣는 거지. 엄밀하게 따지면 그러니까 부등식이 들어가고 연립부등식을 해야 되니까 여기 들어갑니다. 순서상 어쩔 수가 없긴 해요. 근데 엄밀하게 내용적인 면으로만 따지면 방정식 쪽이긴 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방정식 쪽이긴 한데 방정식에서 문제를 못 풀어. 왜냐면 부등식을 모르니까. 약간 좀 그런 영역입니다. 애매해요. 자, 23번만 하나 더 볼게요. 23번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4kx에 더하기 5 마이너스 k 24번 볼게요. 두 분이 다 몰려있는 거랑 똑같아. 문제가 똑같아서 24번 볼게요. (23번은) 좀 이따 시간 있으면 좀 풀어보세요. x제곱에 더하기 kx에 더하기 k 마이너스 3은 0이가 있고요. 이 녀석의 두근 사이에 1이 있어요. 이렇게 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여기도 이제 해석을 먼저 해주셔야 되겠죠. 해석이 먼저 돼야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까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요걸 이제 fx라고 봐주시고요. fx를 x제곱에 더하기 kx에 더하기 k 마이너스 3이라고 봐주시고 얘랑 y는 0, x축이죠. 사이의 연립으로 봐주시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아래로 볼록인 이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x축이랑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래서 만날 건데 편의상 하나를 알파 하나를 베타라고 놨다고 치면 두근의 사이에 1이 있는 겁니다. 1이 어디 있을까요? 몰라요. 1이 이쪽에 있을 수도 있고요. 여기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알파랑 베타 사이에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데나 찍 갈겨 놓을게요. 이게 x는 1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딱 요 상황인 겁니다. 요 자리가 1인 거야. 나 1인데 알파 베타 사이에 있다 이렇게 해준 거죠. 됐습니까? 그럼 여기서 체크해야 될 내용은 첫 번째 판별식은 체크하셔야 돼요. 일단 서로 다른 두 식은 존재해야 됩니다. 사이에 뭐가 있으려면. 첫 번째로 보셔야 될 거 판별식 체크하셔야 되고요. 판별식 체크해 보시면 d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요. 이렇게 됐을 겁니다. 이게 0보다 커야죠. 전개하고 정리해 주시면 k제곱에 마이너스 4k에 더하기 12가 0보다 크다. 6 안 돼. 안 돼. 이거 무조건 되네요. 그죠? 얘기할 거 없겠네요. 그죠? 완전 제곱식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k-2의 전체 제곱에 더하기 아무튼 남죠? 4 빼고 한 8 남나요? 그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는 무조건 성립해요. 그래서 k는 모든 실수? 이렇게 됩니다. 요 녀석의 결론만 따지면 k는 모든 실수가 됩니다. 재미없죠? 다 되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경계에서의 부호를 보셔야 됩니다. 경계에서의 부호를 보시면 실제로 여기서 경계는 x 이퀄 1이 경계입니다. 그죠? 그럼 1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뭐가 나온다?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해가시죠? 따라서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즉 f1이 1 대입해 보시면은 1 더하기 k 마이너스 3인데 보시다시피 음수여야 됨. x축보다 아래쪽에 있지 않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시면 2k에 빼기 2가 0보다 작다니까 k 값에 보면 1보다 작음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같은 경우는 축의 방정식이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죠. 왜? 축이 어디 있는데? 여기 있어? 1보다 작아? 아니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1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 그죠? 축이 어디 있는지 관심이 없어서 이런 식으로 축의 방정식이 옵셔널합니다. 필요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처럼. 판단의 기준이 없을 때. 경계보다 이쪽에 확 몰려있어. 경계보다 이쪽에 있대. 그럼 축이 그쪽에 판단될 수 있잖아요. 그지? 그거에 따라서 앞에서 우리가 22번 푼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얘는 필요 없어요. 답은 나오는 겁니다. 끝이에요.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런 게 근해 분리입니다. 되겠죠? 조금 어려운데 뒤에 가서도 유형 문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앞서서 22번, 24번 보여드렸는데 지금 한번 앞에 거 참고하시면서 23번 한번 풀어봅시다. 23번 풀 시간 드릴 테니까 풀어보시고 23번 말고도 다른 문제 안 풀려 있는 거 있으면
시간을 좀 충분히 드릴 테니까 더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뒤로 넘어가서 한 4문제 풀고 오늘은 마무리를 할 거예요. 해보세요. 다들 뭐 딱히 문제는 없는 것 같아서요. 뒤로 앞으로 넘어가셔서요. 뒤로 넘어가셔. 뒤로. 앞으로가 아니지. 뒤로 넘어가셔서 몇 가지 유형들 보고 마무리 할 겁니다. 앞에 있는 2차 부등식 풀이 뭐 그냥 무난하니까 푸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별로 무리는 없을 겁니다. 아까 봤었던 인수분해 잘 되는 형태 있잖아.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습니다. 종종 절대값 같은 애가 나올 때가 있어요. 32번 같은 거. 코멘트만 할게요. 32번 같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쌤 절대값 어떻게 풀어요?가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야. 모르겠으면 그냥 절대값은 절대값의 정의로 푸시면 됩니다. 나눠서 풀기. 나눠서 풀기. 첫 번째, x자리가 1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 따로 푸시고요.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풀기. 따로 푸시고요. 따로따로 푼 다음에 그 결과들을 합해. 그럼 끝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되니까 절대값 나왔다고 손 못 댈 거 없다 라는 거고요. 넘어가셔서 다 그냥 무난무난한 애들이 나오다가 예, 유형 6 보시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절대부등식이 나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문제의 유형 중에 하나가 얘예요. 유형 6 보시면 187페이지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의 판별식 d가 다음과 같을 때 모든 조건에 대해서 성립하고,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음 부등식이 성립해. 요거 풀라는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래서 뭐 50번이죠. 150번이래. 50번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부등식 얘가 성립한대. 정수 k의 개수를 구하래. 무슨 생각 들어요? 그래프가 먼저 떠오르셔야 돼요. 오케이? y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2k 플러스 15라는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이 x축보다 위에 붕 떠 있거나 혹은 접하는 것까지 허용. 이런 식으로 그래프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럼 문제가 그냥 그 다음부터는 술술술 풀릴 겁니다. 판별식 하나로. 뭐 그런 거고요. 넘어가서 하나 같이 보죠. 53번입니다. 이쪽 계열의 문제긴 한데,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라고 해놨고 2차 부등식 ax 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x에 더하기 a가 0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한대요. 그랬을 때 a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같이 봅시다. 일단은 생각할 거리가 맨 처음 일단 두 가지가 보여요. 첫 번째, 2차 부등식이라는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그냥 부등식이라고 안 했고 2차 부등식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기서 언급해주는 의미가 뭐냐? 최고차항계수인 a자리는 0이 아니라는 걸 담보해 준 겁니다. 쌤 a가 0일 수도 있잖아요. 만약 이게 그냥 부등식 했으면 a자리에다가 내가 얘들아 0 대입해봐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0일 수도 있잖아. 이게 무조건 2차식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런 얘기를 했을 텐데 2차식임을 담보해 줬다. 따라서 최고차항계수는 0이 아니다. 요 얘기를 먼저 깔아두셔야 될 거고요. 그죠? 그 다음 보시면 결국 a자리가 0이 아니라는 건 a가 0보다 크든가 a자리가 0보다 작든가 둘 중에 하나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생각해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프로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그래프로 생각하셔서 만약에 요 주어져 있는 요 녀석을 내가 fx라고, fx는 ax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a야 라고 했을 때 y는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려놨을 때 걔가 누구보다 y는 0, x축보다 얘보다 이거가 아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밑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물론 지금은 같다까지 생각 경계 포함. 그러니까 닿는 정도까지는 인정. 접하는 것까지는 인정. 됐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니까 자연스럽게 어때요? 그래프 기형을 생각했을 때 a자리 0보다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지만 a자리 0보다 크면 아래로 볼록이잖아요. 그죠? 그럼 생각해 봅시다.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의 개형이 x축보다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죠? 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아니 쌤 많이 내려가면 되잖아요. 많이 내려가도 언젠가는 뚫고 튀어나가요. 이렇게 뚫고 튀어나가요. 그죠? 그러니까 적절한 그래프 개형이 아니겠다. 그래서 우리는 요 부등식을 보고 a자리가 음수임을 판단하는 겁니다. 부등식을 보고 a자리가 이건 아니겠고 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판단하는 겁니다. 판단. a가 음수인 게 원래 그런 게 아니라 작거나 같다라고 했는데 이게 모든 실수 x에 대해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 개형 안 돼.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은 이런 식일 거야 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그죠? 됐죠? 그래서 a는 음수인 게 확정된 거고요. 음수여야만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자 작거나 같다라고 했으니까 아래에 있다. 그러니까 만난다 안 만난다 안 만난다 혹은 접한다 경계 포함하는 거니까 안 만나거나 접한 상태를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자연스럽게 판별식으로 넘어가지는 겁니다. 나머지 풀이는 판별식으로 끝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판별식 D를 봤을 때 판별식 D가 지금은 이제 A-1의 제곱에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네요. 4A 제곱이 되겠네요. 이 녀석이 어떻다?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다. 그죠? 안 만나니까 작아. 혹은 접할 거니까 같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푸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푸시면 전개해야 되겠네요. A제곱에 마이너스 2A에 플러스 1에 마이너스 4A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아. 된 거니까 마이너스 3A제곱 만들어야 될 건데 아무래도 꼴배기가 싫죠? 최고차 한계에서 임수인 거는 나도 별로예요. 그래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주셔서 3A제곱에 더하기 2A의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로 부동호의 방향도 바뀐다. 그리고 인수분해가 잘 되는지를 봤더니 잘 되는 것 같더라. 3, 1, 1, 1 마이너스를 얘가 달아야겠네요. 그죠? 얘가 달아주시면 결국 인수분해된 결과가 3A-1과 A 플러스 1의 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된 거기 때문에 1과 마이너스 1과 3분의 1의 바깥쪽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바깥쪽. 됐습니까?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A는 3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인데 뭐 이거는 이거의 결론인 거고요. 근데 우리한테는 얘만 있는 게 아니라 얘도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답은 어떻게 나와? 연립으로 나와. 됐죠? 연립으로 나올 테니까 수직선을 여기 찌 그려보시면 쟤는 나 마이너스 1인데 나보다 작거나 같든가 나 3분의 1인데 나보다 크거나 같든가 였는데 걔랑 0보다 작다니까 이렇게 하셔서 공통범위 찾으시면 되겠다. 됐죠? 답은 어떻게 나온다? A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된다. 근데 문제에서는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최대값이겠다. 끝! 이렇게 되는 겁니다. 괜찮죠? 이런 겁니다. 대표성 있어서 같이 봤고요. 하나 더 봅시다. 오른쪽에 57번도 한번 같이 볼 거예요.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둘 다 보긴 좀 그런데 57번을 볼까 아니면 그 오른쪽에 그래프 있거든. 61번을 볼까 살짝 고민을 했어요. 살짝 고민을 했는데 61번은 직접 해보시고요. 고민을 하다가 이걸로 봐야지 라고 생각했어요. 자, 57번 보겠습니다. 이차함수 y는 ax 제곱에 마이너스 bx에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a가 있고요. 얘 그래프가 이거의 그래프가 어떻다? 직선 y는 5x-b보다 아래쪽에 있대요. 아래쪽에 있는 x의 범위가 x값들의 범위가 보시는 바와 같이 마이너스 6보다는 크고 1보다 작답니다. 이렇게 주어져 있대요. 상상이 되실까요? 일단 첫 번째 A자리가 양수일 겁니다. 아래로 블록인 녀석이 직선이랑 만났으니까 요 사이로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프로 간단하게만 표현해 보자면 이 녀석의 그래프의 개형이 이런 식일 거고요. 됐죠? y는 5x-b 뭐 기울기가 마이너스 원래 5에서 가파르게 올라가야 되는데 그냥 대충 이 정도로 표현할게요. 오케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문제에서 원하는 얘보다 파란 게 더 아래쪽에 있는 거죠. 누가 아래쪽에 있어? 얘보다니까 얘가 아래쪽에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아래쪽에 있는 게 여기랑 여기 사이인 거지. 요 자리가 x는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고 요 자리가 x는 1이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겠어요? 이렇게 나올 때 뭘 구해라? A 값과 B 값을 구해서 곱해라. 얼마냐? 라는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난 계속 원하는 게 하나야. 그래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머릿속에 그래프. 주어진 말을 그래프로 표현해보고 그래프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 때는 뭐 산술적으로 해결 가능하겠지만 당연히 자꾸 그래프로 상상해 버릇하셔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주고 있는 말이 결국 말해주는 게 뭐냐면 야, 얘네들 있잖아. 마이너스 6일 때랑 x가 마이너스 6일 때랑 x가 1일 때 교점 갖는다. 이 얘기해 주는 거죠. 끝입니다. 사실은. 이 두 가지로. 이해가세요? 이해가세요?
다시 이 말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석이 가능하냐면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야 그럼 ax제곱 마이너스 b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a가 5x 마이너스 b보다 아래쪽에 있는 게 요걸 풀어냈더니 이렇게 됐다는 얘기야. 로 해석이 된다고요. 그죠? 요걸 풀어냈더니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6과 1이라는 건 뭐라고요? 교점의 x좌표인 거라고요. 그래서 해설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게 넘어가서 ax 제곱에 넘어갔으니까 마이너스 b 플러스 5에 x에 넘어갔으니까 a 제곱에 더하기 3a에 더하기 b한 게 0보다 작다. 이걸 풀어냈더니 얘가 된 거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될 겁니다. 맞아요. 틀린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풀 수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도 역으로 가시면 사이에 낑겨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 좌변 자리에 있는 이 식이랑 똑같은 게 뭐야? 최고치 한계에서 양수일 테니까 a의 x 플러스 6과 x 마이너스 1의 곱인 거야 라고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개해 놓고 비교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않을까 싶은데요. 괜찮아요. 그죠? 그렇게 풀어도 돼요. 그렇게 풀 수 있는데 혹은 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이게 마이너스 6과 1일 때 교점을 갖는 거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하거나 아니 마이너스 6을 대입하면 능용이 성립해. 1을 대입하면 능용이 성립해 라는 방식으로 연립 방정식으로도 문제 해결할 수 있다고요. 되겠어요? 지금은 그냥 이걸로 할게요. 이왕 쓴 김에. 자, 전개해 보시면은 a가 나중에 분배되고요. x제곱이고요. 더하기 5x고요. 마이너스 6이 될 겁니다. a도 분배한다고 치면 ax제곱에 더하기 5ax에 마이너스 6a가 될 거고요. 그게 0보다 작다가 되겠죠. 그래서 직접 비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랑 얘를. 얘랑 얘가 같은 식이어야 되거든요. 이해가십니까? 그럼 뭐 일단 5a 자리는 뭐가 돼? 마이너스 전홈. 그러니까 5a 자리는 마이너스에 b 플러스 5 이렇게 가로쳐 놓고 해주시면 될 거고 마이너스 6a 자리는 또 얘기했네요. 마이너스 6a 자리는 제 a제곱에 더하기 3a에 더하기 b가 되겠네 라고 해줄 수 있겠네요. 각각 연립하시면 끝날 겁니다. 네.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할라나? 밑에는 a제곱이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b를 a로 바꾸는 게 낫겠는데요. 요거 한 번만 더 정리해 주시면 마이너스 5a에 이게 b 플러스 5인 거니까 5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5a에 마이너스 5가 b겠네. 그럼 b가 들어갈 자리에 요걸 집어넣는다고 생각해서 연립해 볼까요? 오케이? 계산 소리가 그나마 적은 게 얘인 것 같아서. 그럼 마이너스 6a에 a제곱에 더하기 3a에 b가 들어갈 자리에 요거 집어넣을 거라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 요 자리에 요거 집어넣는 겁니다. 그죠? 6a 넘어가시고요. 그럼 0은 a제곱에 더하기 6a 될 거라서 4a 여기까지 계산되면 4a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네요. 5, 1 마이너스 2가 달아라 해주시면 결국 a에 더하기 5와 a에 마이너스 1에 곱이 된다. 따라서 a 자리는 마이너스 5이거나 또는 a 자리는 1이다. 근데 앞서서 우리가 충분히 말씀드렸지만 a는 양수예요. 그죠? 따라서 얘는 버려야 돼. 얘는 버려야 되고 요 녀석 채택한다. 왜? a 양수예요. 양수가 안 되면 저런 그래프 해경이 안 나와. 됐죠? a가 1이면 알았어요. a가 1이면 여기다가 1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5 되는 거니까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10. b 자리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되겠네. 세트로 이렇게 될 겁니다. 검산해볼까 다시? 1을 내면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겠어.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a, b의 곱은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됐죠? 사실 뒤에 있는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번역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프로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좀 중요해서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2개만 더 볼게요. 앞에서 우리 언급했었던 근해 분리 같은 것도 있어요. 중간은 활용 이런 건 다 하실 수 있을 거고 간단한 수준에서의 연립 2차 부등식은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딱히 어렵진 않을 겁니다. 그냥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될 거고 조금 힘들 수 있으려나 싶은 걸 더 보려고 합니다. 체크해놨는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근해 부호 112번. 시간이 넉넉하면 좀 푸는 시간을 좀 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썩 넉넉하지가 않네요.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랑 좀 대표성 있는 거 하나씩만 보고 마무리할게요. 그 다음에 테스트를 볼 건데 좀 이따 얘기합시다. 원래 2장 준비했는데
2차까지 못 할 것 같은데. 2차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1차까지 밖에 안 되면 1차까지 하고 그렇게 합시다. 자, 112번 볼게요. 2차 방정식 x제곱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의 x에 더하기 a 플러스 1이 있어요. 이 녀석의 두 근이 모두 음수래요. 자, 바로 무슨 생각한다? y는 fx 꼴의 그래프의 개형이 있다. 얘다. y는 fx가 얘야. 그지? 안 쓸게요 이제. 실전적으로 푼다면 걔랑 y는 0, x축 사이 교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죠? 그 교점들이 전부 다 음수란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머릿속에는 혹은 직접적으로 표현할 땐 그래프의 개형이 이거 아래로 블록이는데 두 근이 전부 나올 거야. 근데 두 근이 모두 음수야. 0이 요쯤 있다는 얘기죠. 근해 분리로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은. 됐습니까?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틀은 쉽게 가는 겁니다. 첫 번째, 판별식 보는 거죠. 자, 여기서도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죠? 그거 항상 주의하셔야 됩니다. 서로 다른이라는 표현이 없으면 판별식 D는 0보다 크거나 같은 겁니다. 중근 허용한다 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그죠? 계산 마저 할까요? 그냥 a제곱에 마이너스 4a에 플러스 4에 마이너스 4a에 마이너스 4. 계산해 보시면 찹 날라가네요. 그죠? a제곱에 마이너스 8a가 0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a 마이너스 8이 0보다 크거나 같다이기 때문에 0과 8의 바깥쪽. 그죠? 따라서 a는 0보다 작거나 같거나 또는 a는 8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 녀석의 소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근각계수의 관계를 보시면 된다고 했죠. 근각계수의 관계를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두 근의 합은 얼마야? 얘야. a-2야. 근데 둘 다 음수라며. 둘 다 음수면 두 근을 더한 게 얼마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그죠? 그러니까 이게 0보다 작다가 될 거고요. 됐죠? 두 근의 곱은 어떻게 될 거야? 두 근의 곱은 누구야? 얘야. 즉 a 플러스 1이야. 얘는 어떻게 돼야 돼? 음수 곱한 거니까 양수가 된다는 거죠. 요것도 정리해 보시면 요거 a 자리가 2보다 작다이고요. 요거 a 자리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보다 작다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체크할 거다? 판별식에서 얻은 부등식과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얻은 부등식의 공통부분 연립을 할 거다. 그죠? 수직선 모델 이용해 보도록 하죠. x축 쑥 지나가고요. 0이 있고요. 0이야 임마 너는. 8이 있고요. 0보다 작거나 같다 혹은 8보다 크거나 같다가 있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1이고요. 2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요. 되겠죠? 그럼 공통부분은 보이네. 보이네요. 여기에.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보다는 클 거고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답이겠다. 이렇게 됩니다. 그죠? 전형적이죠. 넘어가셔서요. 근해 분리 설명은 다 드렸었고 문제가 좀 돼요. 여기를 좀 공들여서 많이 풀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다른 문제집이나 다른 교재들이나 뭐 교과서도 마찬가지고 근해 분리에 대해서 거의 안 다뤄요. 많아야 두세 문제밖에 안 다뤄요. 진짜. 그래서 연습이 충분하지 않을 건데 얘는 그게 좀 문제수가 좀 많은 편이기 때문에 연습이 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쪽을 좀 공들여 보셨으면 좋겠네요. 119번만 같이 보고 마무리합시다. 119. 119번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자, 이 녀석의 두 근이 모두 3보다 크다. 아잉 작다. 누가 크다라고 했어? 정신 안 차릿! 내가 그랬죠? 3보다 작다. 작은 양수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말을 뭔가 하나로 쭉 서술해서 그냥
쓱 넘어가기 쉽지만 두근을 많이 하는데 편의상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알파랑 베타가 전부다 0보다 크고 3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계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 겁니다. 경계가 두 개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경계를 모두 체크하셔야 됩니다. 봅시다. 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래프의 개형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생겨서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일 수도 있고 한 점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두 점이 나오는 게 하나는 0, 하나는 3이 있어서 그 사이에 낑긴 겁니다. 그죠? 이 사이에 알파랑 베타가 낑겼음 정도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중근 허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판별식부터 보자. 자, 4분의 D 보겠습니다. B' 제곱 마이너스 AC를 해줄 건데요. 그 녀석이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죠? 인수분해가 잘 될 겁니다.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실제로 K-2와 K 플러스 1의 곱으로 처리가 가능하고요. 0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와 마이너스 1의 바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죠? K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K는 2보다 크거나 같다 가 된다. 되겠죠? 두 번째, 뭘 본다? 경계 볼 거다. 경계에서의 부 볼 거다. 뭐랑 뭐가 경계야? 0과 3이 경계야. 자, 0을 대입했어. 어디에? 얘한테. 이걸 fx라고 볼 거예요. 그죠? 얘를 fx라고 본다고 치면, 이걸 fx라고 본다고 치면, fx에다가 0 대입했더니 어떻다? 0보다 크더라. 그죠? 3 대입해도 0보다 크더라.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체크할 건 x 이퀄 0과 x 이퀄 3에서의 경계를 볼 건데 걔네들이 전부 다 0보다 커야 된다 이겁니다. 그죠? 경계가 둘이에요. 양수론 표현 때문에. 자, 그럼 fx가 얘였으니까 0 대입해 봅시다. 0 대입해 보시면 요거는 k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요. 3 대입해 보시면 9 마이너스 6k 더하기 k 더하기 2가 0보다 크다 이겁니다. 각각을 정리해 본다고 치면 요 녀석은 k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고 요거는 마이너스 5k에 11이 0보다 크다는데 넘어가면 k 자리는 5분의 11보다 작다가 되겠네요. 그죠? 얘네들을 연립으로 보셔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5분의 11보다는 작고입니다. 그죠? 그리고 추계방정식을 보실 필요는 없겠어요. 쌤, 추계방정식 왜 안 보시나요? 추계방정식은 x는 k인데 k가 0과 3, 4인데요. 봐도 되는데 이거 두 개로 충분하다 이거지. 두 개로 충분하다 이거지. 실제로 경계가 0과 3이 있고 두근이 이런 식으로 잡혔으면 축은 가운데 있는 게 너무 뻔해지잖아. 그치? 축이 어디 있는지를 판단해야 될 필요가 없다 이거죠. 필요한가? 안 필요해. 안 필요해. 이렇게만 봅시다. 얘네들을 연립할게요. 수직선 모델 그려주시고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고 슥슥 해주시고요. 얘는요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마이너스 한 요정도 잡을게요. 얘는 2보다 깔짝 크다 그지? 5분의 11이니까 이만큼 그래서 이 자리가 5분의 11이라고 해주시면 이 범위 안에 들어가는 거죠. 이 범위 안에. 그래서 공통범위 어디니? 라고 하면 여기랑 여기밖에 없겠습니다. 되나요? 추계방정식 있어야 되나? 추계방정식이 K는 0과 3 사이긴 한데 K가 0과 3 사이가 있으면 추계방정식이 있어야겠는데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신경을 안 쓰려고 그랬는데 잠깐만 그럼 경계만 체크해도 이렇게 안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 위로 아래로 볼로 아닌데 충분한데 왜 추계방정식 왜 필요하지? 희한하네. 추계방정식은 x는 k가 될 겁니다. 그래서 k가 경계에 해당하는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될 거예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안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해야 되네요. 아이씨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해야 될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답을 보면 달라지니까 이걸 체크하는 게 맞긴 맞는데 이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지?
경계부를 지키면서 두근이 0과 3 사이에 없을 수 있나?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면 무조건 되는 거 아닌가? 아닌데 무조건 되는 것 같은데 왜 이러지? 0일 때 양수고 3일 때 양수고 0일 때 양수고 3일 때 양수고 9, 10일 마이너스 OK OK K 3보다 작다는 상관없는데 이게 걸리나? 0일 때 양수다 3보다 작은 양수 축이 다른 데 있을 수 있나? 음... 0 대입했을 때 양수고 3 대입했을 때 양수가 되면서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케이스인데 축이 이 사이에 없는 경우가 없는데 왜 이러지? 신기하네요. 아무튼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필요한 조건이 필요한 거긴 한데 이 두 가지만 만족해도 0 대입해서 양수고 3 대입해서 양수고 판별식 D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고 쭉 체크해야 되네요. 앞에 있는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데 이 그림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네요. 그걸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네. 이런 그림도 있네요. 생각해보니까. 아, 무슨 그림이냐면 이 두 가지만 만족해도 되지 않나라고 생각했는데 0 대입했을 때 이만큼이고 3 대입했을 때 이만큼이야. 그럼 이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을 수 있잖아. 그지? 그럼 판별식 때 0보다 크죠? 그죠? 그리고 0일 때 양수고 3일 때 양수죠. 이럴 수도 있네요. 그래서 추계 방정식을 체크하는 게 맞네요. 지금은. 아, 참 어렵다. 아무튼 추계 방정식까지 추가한다고 치면 요거 빨간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추계 방정식까지 추가한다고 치면 0이 한 요 정도 있을 거니까 0보다 크고 3 한 요 정도 있을 겁니다. 요 구멍뽕 3보다 작다가 여기 있을 거라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공통 범위는 최종적으로는 요 녀석이 돼야 됩니다. 그죠? 어렵네. 이런 그림이 존재 가능하네. 이 두 가지 조건만 만족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네. 얘도 필요하네요. 필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결론 K 값의 범위는 그래서 어떻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5분의 11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시 정각이네요. 마무리합시다. 마무리하고